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천왕성과 황소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의 한 번 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했죠. 그렇지만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항상 천왕성은, 죄송합니다. 황소자리는 금융, 제가 finance라는 거를 경제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근데 economy예요, 그건 사실은. 금융이라는 말을 듣다가 보니까 제가 저게 금융, finance가 금융이구나, 한국말로. 금융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황소자리는 금융, 돈, 환경, 또 식량의 식량 생산, 그리고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황소자리인데, 황소자리에 천왕성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뜻이 더 강해져요. 마지막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때가 1934년부터 1941년까지였어요. 거의 한 자리에 들어가면 한 7년, 평균 7년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1931년 1월 달에 시작이 돼서 1939년 8월 달에 끝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죠.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1934년 8월 달에 독일의 대통령이 됐어요. 1934년. 굉장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독재자의 씨앗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또 뭐 김정은이야 뭐 영원히 그렇지만 윤석열도 그렇고 이 두테르테, 그러니까 거기도 독재자가, 이렇게 말을 하자면 미얀마도 그렇죠. 미국도 계속 지금 독재 체제가 들어서려고 지금 슬슬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 때. 드상티스라는 사람은 독재자의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있을 때가 항상 다른 행성들과 똑같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때 식량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때는 1차 대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또 다른 행성의 영향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너스는 솔라 이 시스템 한번 도는데 84년이에요. 84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리액을 한번 도는데 84년이 걸리니까 한 자리에 한 7년 정도 머물겠죠. 이 행성도 아로 플래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generational planet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한 세대를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플루토 같은 경우는 거의 3세대, 한 자리에 30여 년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끼치는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아로 플래닛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단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아로 플래닛들인 거예요. 천왕성은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들을 놀래키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주는 행성이에요. 유라너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번개가 꽝꽝꽝 하고 치듯이 그런 에너지, 아니면 전기 충격기로 짜자자작 하면 사람이 이러고 죽잖아요. 그런 충격을 주는 게 바로 천왕성이에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굉장히 영감적인 뭔가 팍 하고 영감이 팍 하고 이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손을 대는 것마다 이 천왕성은 그래서 전기예요. 전기도 뜻하고 이 행성과 제미나이가 만나면 그거 뭐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딱 하고 멈춰버렸네. 해킹. massive hacking. 해킹 같은 사건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massive blackout. 거기다가 화성까지 들어오면 그냥 굉장히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revolution. 혁명적인 거예요. 천왕성은 revolution, evolution. 진화, 혁명. 이런 뭔가 좀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플루토와는 조금 더 달라요. 플루토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땅을 파죠. digging deep. 깊게 파서 쓰레기 썩어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지만 천왕성은 그냥 즈즈즈즈 하면서 zap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천왕성이 이런 게 들어와 있을 때는 이 technological advancement, 그러니까는 테크놀로지의 혁신적인 변화, 또 극단적인 변화, 그 사인을 지나갈 때 그 사인에 관련된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왕성이. 그런데 황소 자리는 fixed sign이에요. 원래 에스트롤로지 차트에서 fixed sign은 굉장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15일, 그러니까 May 15, 그때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갔어요. 처음. 지금 4년 지났어요.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세요. 엄청난 식량에 관한 문제들이 생기고 지구에 변화가 생기고 지진이 말도 못하게 났어요. 산불이 말도 못하게 났어요. 변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지구에. 그런데 2026년도까지 있으니까 4년이 더 남았어요. 아마도 점점 올해는 더 제일 심한 해가 올해예요. 그런데 보장을 못해요. 2026년까지도. 그 4월 27일 2026년도가 돼야 나가요. 그런데 잠깐 2025년도에 쌍둥이 자리로 잠깐 이렇게 빨리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요. 사실은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런데 이 픽스드 사인이라는 거는 토러스가 황소 자리에 있고 사자 자리에 있고 스콜피오 있고 어퀘어리어스 있고 이래요. 이 사인들은 딱 자리를 잡으면 그냥 이렇게 변동성이 거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견고한, 확고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더 그냥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천왕성이 현재 우리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제가 왜 여러 번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소수 읽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부자들, 재산, 또 지구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게 될지, 그것도 거기다가 넵튠이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어요.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그거는 홍수를 뜻한다 그랬어요.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물로 인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이 되고 나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엄청나게 큰 영원한 변화가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황소 자리가,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항상
돈에 큰 변화가 와요. 금융 시스템에. 대공황이 있었던 시대가 1929년부터 1939년 사이였어요. 그게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제가 듣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Great Empire State Building에서, 그때 뉴욕에 제가 잠깐 다니러 갔었는데 그 빌딩 위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 죽었대요. 저는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는 하이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저는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요. 떨어져 죽었대요. 얼마나 떨어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도 너무 공포스러워서 뛰어내렸지만 떠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은. Great Depression을 겪으면서 그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마감을 했죠. 사실은 이 금융체제의 대변화를 그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한번 겪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금융을 자꾸 구조해주고 구제해주고 이런 게 지금 또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다른 납세자들의 돈을 긁어서 증권하는 사람들을 자꾸 매겨 살리고 부자들만 부자가 되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래서 다 깨진 거예요. 사실은. 이 아마도 뱅킹 시스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에도 변화가 있고 금융체제도 변화가 있고, 아마 4년간 우리가 뭘 상상하든 역시 불과 제가 몇 달 전에 읽을 때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밀리터리들이 이렇게 군사적인 대치가 된다고 제가 말은 했지만, 우리도 미래를 다 이렇게 알고 100%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거울도 아니고. 그냥 짐작만 하고 추정만 하는 거예요. 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금융체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랬던 것들이 극단적인, 그리고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확 하고 바뀌었어요. 토러스는 항상 가치관, 그러니까 황소자리는 두 번째 집이죠. 가치관, 금융, 돈, 나의 돈이에요. 스콜피오는 your money예요. 이게 바로 투자하는 거죠. investment. 그리고 financial security,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그래서 읽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쉽기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돈을 지금 바라보는 이 화폐 가치가 2026년도 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화폐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자화폐. 우리가 제일 지금 그 현상을 겪고 있는 게 크립토커런시죠. 크립토커런시인데, 제가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은 다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딱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을 이게 다 지배할지, 아니면은 한때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전자화폐가 자리를 차지할지, 그냥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있게 된다고 하기에는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으로 지금 물건 돈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일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에요, 환경.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치게 돼요.
그때 2차 대전이 났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자의 피해가 있었고 생명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도 많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land, 그러니까 토지, 땅, 그리고 농사, farming, 그리고 역시 황소자리니까 황소죠, 황소. 그래서 음식, 식량, 물자 자원 이런데 우리가 영향을 지금 제가 불과 6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집에서 조금씩이라도 뭘 길러서 드세요. 우리가 간편하게 사는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할 거예요. 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미리 영향을 확 지금 끼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우유도 역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 plant-based milk,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야채가 아니고 plant 있잖아요. 이런 plant, 저런 화초 같은. 근데 플랜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이런 곡식 종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plant-based milk 15%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우유가, 젖을 짠 우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하던 식으로 우리가 젖을 짜서 사람들이 온 세계가 다 우유를 먹게끔 만든 이 체계는 지구를 죽이면서 우리는 소젖을 빨아먹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저는 우유 먹지 말라고 참 이상한 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 우유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별로 환경에 큰 관심도 없는 아버지였는데 우유 먹으면 살찌고 우유가 좋지 않고 우유 먹어서 애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좀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도 똑똑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천재였어요. IQ가 굉장히 높았고 메이지 대학을 나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유학을 일본에서 하셨는데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오남매 중에 저만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같은 책도 이렇게 저한테만 주셨어요. 읽고서.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벌써 우유에 대해서 말을 하셨어요. 우유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대강 듣고 들어갔던 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유는 고기보다도 더 나빠요, 여러분. 이 소가, 사람들은 젖소가 늘 젖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새끼를 낳아야만 젖이 나죠. 사람이 아무 때나 젖이 줄줄 나나,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젖을 내기 위해서 강제로 소를 임신을 시켜요. 쉴 시간도 주지 않고 또 강제로 강간을 해서 또 새끼를 또 만들어요. 암놈은 엄마처럼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들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금방 몸이 사가요. 그래서 그때는 도살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숫송아지 낳으면 이 윌베로 같은 거 있죠. 끌고 가는. 거기다 그냥 담아가지고 구석에다 갖다가 창고 같은 데다가 애들을 다 몰아넣어요. 굶어 죽으라고. 놀랐죠? 실제로 그래. 나 봤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핥고 막 이래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엄마한테 붙어서 막 엄마 젖을 빨고 엄마한테 딱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생존이니까. 인간 아기들도 그렇고. 근데 그 엄마한테 뚝뚝 뛰니까 애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들끼리 삐삐 말라가지고 지들끼리 핥아주고 끌어안고 막 이러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 그거 보고 진짜로. 제가 아무리 그 채식을 하고 난 뒤에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끝나고 난 그 해에는.
내 입맛 이전에 남의 생명을 딱 생각하면 그게 안 돼요. 그 그림이 그때 그 본 동영상들이 전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플랜 베이스드 밀크가 주류를 이루겠죠.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에티컬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사는 이 집을 생각해서 우리 집이잖아요. 지구는 우리의 집이에요. 문제는 올해는 굉장히 더 그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은 환경을 노스 노드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month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노스 노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극대화가 돼요. 극대화. 환경에 관한 문제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앞으로 가는 운명이에요. 노스 노드는 항상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이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더 중요해져요. 4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한국에도 과일이 변하고 있어요. 과일이 자라질 않는데 우리나라 과일이. 그 스웨덴 클라이머트 액티비스트 있죠. 클라이머트 액티비스트 썬버그 그 아이가 2018년도에 테드톡스를 했어요. 유라너스가 황소 자리에 들어갔던 그 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떤 운동이 시작이 되는 기초가 되죠. 시초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매일 보면은 뭐 갈비 구워서 집집마다 다 고기 구워 먹어야 되고 소고기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뭐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 입맛을 이거는 사회가 가르쳐준 입맛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았어요? 저는 기억할 때 아주 어릴 때 딱 요만큼 사가지고 국을 이만큼 끓여요. 그럼 거기다가 넣어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맨날 건져 먹어야 돼요. 고기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서. 근데 생각해보면 아기한테 사과하고 고기를 병아리하고 사과를 넣고 아기한테 주면은 아기가 뭘 먹겠어요? 병아리 잡아서 먹나요? 아니에요. 사과를 먹죠, 아기가.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식습관인 거예요. 식습관. 고기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사회가 고기 먹으라고 가르쳤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빨도 많고 위장도 길어요.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런데 육식동물처럼 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심장이 어떠고 뭐 피가 어쩌고 탁하고 막 저는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이상한 걸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연에 어긋나게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도덕적인 동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에 대한 여러모로 고기 생활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우리 모든 면에. 근데 이거는 강제로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개인적인 면으로 이 황소자리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나의 가치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꼭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lies? Where does my value lies?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뜻하는 게 황소자리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나의 가치관은
돈이 아니고 뭐 시골에 가서 평화롭게 내 마음 편안하게 사는 거. 가치관이 그 무소유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무소유라는 게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걸 굉장히 많이 쌓아놓죠. 그래서 우리 가치관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같이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직장을 관두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과연 is this all there is in my life? 이게 전부인가? 내가 진짜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확 바꾸는 거예요. 스탁 브로커들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대요. 생명이 제일 짧은 사람이 스탁 브로커래요. 증권 하는 사람들. 문제가 증권 하는 사람들 치고 문제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뭐 사서 뭐 묻어놓고 이게 아니라 매일 증권 들여다보는 사람들.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끌려다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사진을 올렸었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한번 맑은 공기 한 번 더 마시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나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겠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게 뭔가를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게 뭔가. 근데 숨을 못 쉬어요. 사람들이. 저도 만약에 증권 스탁 브로커였으면 숨을 못 쉴 거예요. 불안해서. 저한테 맞는 직업이 아니에요. 거기다 저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 돼요. 그런 건 느긋한 사람이 좀 떨어져도 떨어졌나 보다, 올라가면 또 올라갔나 보다 이러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벽 위에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나는 이 나무를 붙들어야만 바로 내 발밑에 있는 금덩어리를 캘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놔. 나는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탁 놔버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딱 떨어지니까 푹신푹신한 구름 같은 어떤 다른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신기한 게 자연을 뜻하기도 하고 황소자리가 그런다 그랬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자연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자꾸 생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의 문제는. 이제 우리 발등에 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식량 문제가 굉장히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나빠지면 식량도 자라지 않고 지금 여기 5월달인데 추워요. 아침에 39도니까 2도? 2도 3도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봄에 꽃들이 막 펴 있는데 꽃들은 펴 있는데 벌들이 나오질 못해요. 추워서. 그 얘들이 뚝 나왔는데 꽃이 다 져버렸어요. 얘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물론 굶어 죽진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꽃들이 또 있으니까. 하지만 활동을 못하는 거죠. 한동안. 꿀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1년 내내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지는 못해요. 얘들은. 도시에 제가 베가스 갔을 때
베가스를 다 콘크리트로 다 깔아놨어요. 땅이 없어요. 흙이 없어요. 그런데도 새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나 걔네들 보고. 쟤네들은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물은 뭐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으니까, 파운틴 같은 게, 분수 같은 게 있으니까. 쟤들이 뭘 먹고 살지? 사람들이 떨궈주는 과자나 먹고 사나? 조그만 새들도 있던데, 비둘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렇게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조차고 다 덮어놓은 거예요. 다 흙으로 놔둬야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잔디로 하든지, 잔디. 뭐가 좀 살 수 있게끔, 숨을 쉴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놨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천왕성이라는 별은 항상 깜짝깜짝 놀라게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만약에 천왕성이 네 번째 집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데로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든지. 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는 자리예요. 저기 행성이에요. 이 행성이. 만약에 열 번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떠난다든지. 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성학은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노드에 운명의 자리에 천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영향력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증권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내년 한 10월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내년, 그렇죠. 내년 8월, 9월, 뭐 여진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단체로 받는 영향. 북쪽 노드는 항상 단체로 받는 영향이에요. 천왕성이 북쪽 노드에 들어가는 것은 15년 만에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지만, 마지막에 그 황소 자리에서 천왕성이 북쪽 노드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는, 마지막에 있었던 거는 180년 CE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인 거예요. 이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이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있고 북쪽 노드와 또 만나는 일은 2357년, 그러니까 100년, 2022년이니까 330년 뒤.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2020년도에 대해서 2022년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를. 거기다가 플루로 리턴, 미국의 영성의 귀환, 거기다가 넵튠의 귀환. 어마어마한 한 해가 될 거예요. 2026년도는 그때 나갈 때까지 굉장한 혁신과 변화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벌어지는 변화와 혁신은 평생 permanent change예요. 영원한 변화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향을 받는 우리들은 힘든 거죠, 사실은. 식량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돈은 없어도 살지만 먹을 거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식량을 앞으로 비축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토성과 파이시스를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왜 토성과 파이시스를 얘기하냐면 2023년도가 되어야 토성이 이제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토성은 항상
뭐 지연이 되고 힘든 일, 그러니까 hardships, 고난, 지체, 지연, 또 tragedy, 그러니까는 재난, 그러니까 그렇죠, 재난이죠. 그리고 아주 심각하고 책임감, 또 restrictions, 이렇게 제한, 또 뭘 따라야만 하는, 꼭 따라야만 하는, 그리고 obstacles, obstacles가 뭐죠? 이 방해가 되는 것들, 어, 장애,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책임감, 또 받는 벌, 그리고 그런 게 토성의 뜻이에요. 그런데 토성은 항상 좀 어려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파이시스는 물고기 자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또 다른 뜻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Christianity. 좀 교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이게 2023, 2024, 26년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을 아마 2026년도가 되고 나면 엄청난 변화를 교회도 겪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는 다 모르지만 그렇지만 2023년도에는 팬데믹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파이시스의 반대쪽의 자리가 여섯 번째 집이에요. 여섯 번째 집이니까 건강의 자리예요. 그게 치료도 되고 파이시스가 치료도 되고 이래요. 그런데 토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게 좀 조절이 되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어마어마한 대변혁, 대변화, 파도에 몸을 내맡기고 지금 지구라는 행성을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가 몰아칠 때는 우리는 파도가 배전을 팍 때리면 우리는 거기 쓰러지고 또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엎어질 때는 물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딱 요러고 보고 있어요. 사물을. 옛날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앞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각도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만 되게 돼 있어 앞으로는.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어머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죽으면 안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어요. 다 가난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휩싸여서 하지만 현실은 인간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그냥 it's natural way.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의료보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저도 난 건강의료보험 난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너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그럼 죽지 뭐.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체제가 너무 다 잘못돼 있어요. 스크루럽.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 가르친다는 건 표현이 이상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면으로 여길 봐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다 셀피시해요. 이기적이에요. 다 인간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넓게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정치적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끔씩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더 많이 제가 올려드려야 돼요. 정치 얘기보다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안 되고 사실 거기 휩싸이다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광화문에 사는 사람들은 다 광화문이 아니고 용산 뭐 40분씩 늦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뉴스에서는 윤석열이가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하고 15분 만에 도착하고 그거를 나팔을 불어대고 있어요. 그 병신들은 나팔을 빵빵빵빵 불어대요. 다른 사람들이 50분씩 40분씩 늦은 거는 관심 없어요. 자기야 잘 갔겠지. 다른 사람들이 늦어서 문제지. 누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 본 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언론의 나팔수들이, 외람이들이. 보수 쪽의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만약에 본다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제가 정치 쪽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디스트랙트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전환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마음을 좀 다른 데로 가서 맑은 숲에 공기도 좀 마시고, 육체적은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